730일. 제가 여러분께 요청하는 시간은 딱 그것뿐입니다. 730일. 단 2년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 대가로 저는 여러분께 가격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더 이상 숫자를 먼저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다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40년은 꾸준히 저축해야지. 월급 조금씩 모아서 노후 대비나 하면 다행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주입해온 낡은 공식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고, 참고. 그러다 보면 은퇴할 즈음에는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겠지. 저는 이것을 구시대의 각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속도의 북, 영어로는 velocity wealth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푼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이 걸릴 노력을 2년이라는 압축된 시간 안에 쏟아붓는 전략입니다. 강도가 다르고 집중도가 다르며 무엇보다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상위 1%의 습관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청사진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로또 당첨 같은 요행이 아닙니다. 수학적 확실성에 기반한 설계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24개월 동안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른다면 가난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2년을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3개월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 9개월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어떻게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설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 3개월, 이 시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뇌에 깊이 각인된 가난의 회로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일종의 동화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운이 좋으면 대박이 나겠지.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저는 이것을 잠자리 동화라고 부릅니다. 밤마다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달콤하지만 아무런 영양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번개가 내 앞에 떨어지기를, 행운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루프 안에 갇혀있는 한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첫 3개월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잠자리 동화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환경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력은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결심을 해도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그 결심을 매일 갉아먹는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변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만약 여러분의 식탁에서 이런 대화가 주를 이룬다면 안타깝지만 식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 친구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목표와 그들의 현재의 사고방식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환경 정화의 두 번째 영역은 디지털 공간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보십니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스크롤하고 계십니까? 연예인의 일상, 자극적인 뉴스, 끝없이 올라오는 밈과 영상들. 이것들이 여러분의 뇌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스크롤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소셜미디어 대신 시장 동향을 보십시오. 연예 뉴스 대신 경제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양질의 정보를 넣으면 양질의 결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언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는 감정을 조종하고 감정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어휘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그걸 살 여유가 없어입니다. 이 문장은 뇌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포기해. 생각을 멈춰. 넌 안 돼. 뇌는 그 명령에 순순히 따릅니다. 더 이상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뇌에게 완전히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생각해. 방법을 찾아. 가능성을 탐색해. 같은 상황, 같은 물건을 앞에 두고도 첫 번째 문장을 쓰는 사람과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출이라고 적힌 상자가 있다면 그 라벨을 떼어내고 목표 자산이라고 다시 붙이십시오.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3개월 후 여러분 스스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파민, 즉 뇌가 느끼는 쾌감과 보상의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새 옷을 샀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번 달 저축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비싼 식사를 했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하나 익혔을 때 성취감을 느낍니까? 3개월 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쾌감 회로는 소비가 아니라 진전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완료 신호입니다. 이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테크 기법을 배워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첫 3개월을 통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재설정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축적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4개월 차부터 12개월 차까지 이 9개월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금처럼 거래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물처럼 씁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금괴처럼 다룹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9개월 동안 여러분은 시간 거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실행해야 할 것은 공격적인 유동성 확보입니다. 쉽게 말해 현금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쌓으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은 갭 전략입니다. 수입과 지출 사이의 간격을 극단적으로 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단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절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돈과 실제로 쓰는 돈 사이에 거대한 협곡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수입보다 적게 쓰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이번 달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정도는 나한테 주는 보상이니까. 이런 예외 조항들이 쌓이면 갭은 좁아지고 좁아진 갭은 결국 사라집니다. 2년이라는 압축된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이 9개월 동안만큼은 예외 없는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절약해서 모은 돈, 그것을 단순히 저축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돈 한 단위 한 단위를 여러분이 새로 고용한 직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0,000원을 아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24시간 일할 직원을 1명 채용한 것입니다. 10만 원을 모았다면 10명의 직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 직원들은 불평하지 않고 휴가를 요청하지 않으며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이들은 일합니다. 이 관점으로 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마다 직원을 해고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자연스럽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행해야 할 것은 기술 습득입니다. 저는 이것을 스킬 브릿지, 즉 기술의 다리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여러분과 부유한 미래의 여러분 사이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의 재료가 바로 고부가 가치 기술입니다. 여기서 핵심 규칙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퇴근 후 4시간의 법칙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은 여러분의 현재 직업을 위해 씁니다. 이것은 당장의 생존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퇴근 후 4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보다 여러분의 두뇌에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십시오.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4시간을 쓸 것인지, 새로운 능력을 장착하는데 4시간을 쓸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지 막막하다면 시장이 돈을 지불하는 기술을 선택하십시오. 영상 편집, 코딩, 데이터 분석, 카피라이팅, 세일즈, 이런 기술들은 수요가 높고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만 해도 수천 시간 분량의 고품질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울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이 단계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마트 계산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값을 아꼈습니다. 동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루에 아끼는 돈은 고작 몇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모아 투자의 종잣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고 남는 시간에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재무 관련 기술을 익혔습니다. 결국 그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부업을 시작했고 부업 수입이 본업을 넘어서는 순간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작은 저축과 기술 습득, 이 두 가지의 조합이 첫 번째 종잣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특별히 똑똑했거나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9개월,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일관되게 버텼을 뿐입니다. 12개월 차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가 생겨 있어야 합니다. 첫째, 공격적인 저축을 통해 확보한 종잣돈. 둘째, 시장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이 두 가지가 갖춰졌다면 여러분은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속이 시작됩니다. 첫 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뇌의 회로가 바뀌었고 종잣돈이 생겼으며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 2년차 가속의 해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의 핵심 개념은 이것입니다. 수입의 강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갈래로 만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원이 하나입니다. 월급이라는 단일한 강에 모든 생계를 의존합니다. 그 강이 마르면 혹은 흐름이 약해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잘리거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면 즉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취미약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불을 축적하는 사람들은 여러 갈래의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강의 흐름이 약해지면 다른 강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2년 차의 목표는 바로 이 다중 수입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2년 안에 의미 있는 부를 만들어내는 진짜 엔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투자로 돈을 불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나 주식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연팔에서 10% 수준입니다. 이 수익률로는 2년 안에 폭발적인 자산 증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 10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년이라는 압축된 시간 안에서 복리만 믿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년 안에 부를 축적하는 실제 동력은 무엇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폭발적인 능동소득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내는 사업 수입, 기술 기반의 서비스 수입, 판매 수입, 이것이 속도의 원천입니다. 투자는 여러분이 번 돈을 지키고 서서히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처음 만들어내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실행해야 할 것은 부업을 본격적인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1년 차에 여러분은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이제 그 기술을 시장에 내다 팔 차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파는 것을 넘어서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도구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정직한 기술이든 상점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게를 열려면 임대료가 필요했고 직원이 필요했고 재고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노트북 한 대와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전 세계를 상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기회입니다. 영상 편집을 배웠다면 프리랜서 플랫폼에 등록하십시오. 처음에는 단가가 낮아도 괜찮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쌓고 리뷰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단가를 올리십시오. 프리미엄 고객을 찾으십시오. 더 나아가 다른 편집자를 고용해서 여러분은 영업과 품질 관리만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하십시오. 이것이 프리랜서와 사업가의 차이입니다. 프리랜서는 시간을 팔고 사업가는 시스템을 팝니다. 카피라이팅을 익혔다면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광고 문구 작성 서비스를 제안하십시오. 한 달에 10개 업체와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 500만 원, 10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코딩을 배웠다면 간단한 웹사이트 제작부터 시작해서 점차 앱 개발, 자동화 솔루션 구축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십시오. 핵심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가치 제공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주는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받을 수 있는 대가도 커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디지털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자책, 온라인 강의, 템플릿, 디자인 에셋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제품의 장점은 한번 만들어두면 반복적으로 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결제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수입의 본질은 여러분의 기술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제품이 팔리는 이유는 복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가치 때문입니다. 서비스 중개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 의뢰를 받아서 다른 편집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소규모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년 안에 10억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능동적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행해야 할 것은 번 돈을 지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가 등장합니다. 주의하십시오. 투자는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번 돈을 지키고 서서히 불리는 도구입니다. 사업에서 월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번 돈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자산에 투입해야 합니다. 인덱스 펀드, 우량주, 혹은 부동산 같은 자산들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리의 힘은 여기서 작동합니다. 연 10% 수익률이라고 해도 10년이 지나면 원금의 2.6배가 됩니다. 20년이면 6.7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2년 차에 투자를 시작하는 이유는 당장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업으로 번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심어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10년, 20년 후에 거대한 숲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년 안에 부를 만드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속도는 사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서비스, 여러분이 만든 제품을 팔아서 폭발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현금의 일부를 투자에 돌려서 장기적인 부의 기반을 닦으십시오. 사업이 엔진이라면 투자는 연료 탱크입니다. 엔진 없이 연료 탱크만 있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순서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년 차가 끝날 때 여러분의 수입 구조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본업에서 들어오는 월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추가 수입, 그리고 자산에 심어둔 미래의 씨앗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두 번째, 즉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낸 사업 수입이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갖춰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의 직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2년간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처음 3개월은 기초공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 새겨진 가난의 회로를 끊어내고 환경을 정화하고 언어를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먼저 손보았습니다. 돈을 다루는 기술보다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도파민 회로는 소비가 아닌 진전에 반응하도록 재설정되었습니다. 4개월 차부터 12개월 차까지는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갭 전략을 통해 수입과 지출 사이에 거대한 간격을 만들었고 그 간격에서 종잣돈이 쌓여갔습니다. 동시에 퇴근 후 4시간을 활용해 시장이 가치를 인정하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1년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손에는 현금이라는 실탄과 기술이라는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차는 가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습득한 기술을 시장에 내다 팔아 부업 수입을 만들었고 모아둔 종잣돈을 자산에 투입해 복리의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일한 월급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갈래의 수입 강이 흐르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731의 청사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법 같은 비법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은 중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6개월 차 즈음입니다. 이때가 되면 초반의 열정은 식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그게 되겠어? 라고 묻습니다. 몸은 지쳐있고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그냥 예전처럼 살까? 이 시기에 좌절이 여러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를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부업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대다수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리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긴 소수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합니다. 복리곡선의 변곡점은 그 직후에 찾아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바로 다음에 동이 트는 것처럼 가장 힘든 구간 직후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발 그 6개월 차의 어둠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또 하나의 영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튜브에는 수천 개의 자기 개발 영상이 있습니다.
재테크 비법, 부자 되는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도 그런 영상들을 수없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을 건너십시오. 지금 바로 메모장을 여십시오.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적으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순자산입니다. 가진 돈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그 숫자가 마이너스여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출발선입니다. 출발선을 모르면 결승선에 도달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숫자를 기록하고 730일 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숫자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설계자가 되십시오. 청사진은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년 후 결승선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에서 다룬 3단계 투자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인덱스 펀드는 어떻게 고르는지,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부의 인사이트였습니다.